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소식이 뉴스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함께 언론에 보도되었던 것은 한참 전의 일이죠. 문재인 씨가 보궐 대통령에 취임했던 2017년 5월 무렵 그때였습니다. 그때 문재인 씨는 반기문 씨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면담했던 일에 대해서 나중에 반기문 씨가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핵심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씨는 반기문 씨가 하는 말을 전혀 듣고 있지 않았다.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런 평가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우리에게 생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 트럼프 씨도 같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서 앞에 기자들이 잔뜩 있는 가운데 기자들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이 사람은 우리가 하는 말을 전혀 듣고 있지 않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면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문재인 씨는 싱글벙글 웃고 있었습니다. 어떻든 이것이 2017년 반기문 씨와 문재인 당시 보궐 대통령의 인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로부터 세월이 흘러서 2018년이 가고 2019년 3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반기문 씨가 다시 청와대를 방문한 것이죠. 그 이유는 미세먼지 때문이었습니다. 미세먼지라고 하는 오물이죠. 이 더러운 것이 다시 반기문 씨와 문재인 씨를 만나게 해주는 매개물이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이런 인식을 하는 대단히 위급하고 심각한 그런 문제다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아주 중대하게 그런 사안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특별법도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된 것은 2018년 8월 14일인데 그것이 시행된 것은 2019년 2월 15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2019년 1월에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하는 것이 청와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민관 공동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이것은 범정부의 컨트롤 타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바로 이 민관 공동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위원장이 이낙연 총리 그리고 민관 공동이니까 민에 해당되는 그 민간 공동위원장이 문길주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15일에 이미 제1회 회의를 개최했죠. 범정부 컨트롤 타워라는 말에 걸맞게 이것은 국내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정부와 민간이 손을 잡고 같이 활동을 하는, 다시 말해서 국내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그런 일을 하는 대책위원회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2019년 3월 8일
바른미래당에서 손학규 당대표가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합니다. 보다 범국가적, 범국민적, 범사회적 대책기구를 만들자.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손학규 당대표는 자신이 3월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를 만들라 하고 제안을 했다고 밝힙니다. 그러면 이미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는 민관 공동의 그 위원회가 있지요. 2월 15일에 이미 활동을 하고 그때부터 하고 있는데 3월 8일에 다시 만들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앞에 있는 것 이외에 또 할 일이 있으니까 만들자고 했겠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손학규 당대표는 대중국 관계 그리고 기후변화 이런 분야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같은 실력 있는 전문가들을 위원장으로 모셔라 하고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이미 범정부, 그러니까 국내 전체의 정부와 민간을 아우르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가동 중이다. 정부와 민간을 아우르고 있다 한다면 이것은 범국민적, 범사회적 이것이다. 합해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손학규 대표가 범국가적, 범국민적, 범사회적 기구라고 한 데서 이것은 다른 이미 있는 특별대책위원회하고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범국가적이라는 것이 최상위의 그러한 그 범주를 다 포괄을 하는 그러한 면이 특징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손학규 당대표가 이야기한 것 중에 대중국 관계라든지 기후변화 이런 것은 일국의 한 나라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간의 문제이고 그런 면에서 국제적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국가 간의 문제에 있어서 실력 있는 전문가로서 전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반기문 씨를 추천했다. 그렇다면 그의 남다른 어떤 효용, 이것은 국제관계에 있겠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손학규 대표가 이야기한 이것은 국가 간의 대책을 다룰 위원회이고 그 위원장으로서 반기문 씨를 추천한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이후 3월 12일 청와대에서는 청와대 영문 홈페이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브리핑을 올렸습니다. 이 영문 홈페이지 3월 12일자 기사 그 제목에는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이 설치하고자 하는 기구를 Establishment of National Apparatus라고 해서 그냥 이것을 국가기구의 설치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APPARATUS 그래서 앞에 내셔널도 대문자 N을 썼습니다. 제목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국가기구의 설치 이런 제목이고 이런 것이 제목에 들어있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빈 방문 중인 브루나이 현지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보고받았다. 보고를 받은 후 대통령은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가 제안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 구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고 지시했다. 여기에서는 범국가적 기구라고 하는 것을 Pan-National Organization이라고 합니다. 역시 Pan-National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와 관련하여 청와대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가능하면 이번에 이 제한된 기구를 이끌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제 기존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가 있었다고 했죠. 거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또한 기존 미세먼지 특별위원회와 새로 구성된 국가적 기구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리뷰를 할 것이다. 이렇게 게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작 반기문 씨가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이것이 바뀌어버리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대중국 관계, 기후변화 분야에서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모셔라 하고 제안을 했죠. 그리고 2019년 3월 16일 반기문 씨가 청와대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때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미 동남아 순방에서 돌아와서 있었지만 반기문 씨를 만나지 않았다고 하죠. 노영민 비서실장이 만났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반기문 씨에게 미세먼지 범사회적 기구의 위원장직을 공식으로 요청합니다. 여기에서 바뀐 것이죠. 범사회적 기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범사회적 기구의 위원장직을 요청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기문 씨는 자기가 알고 있던 것은 범국가적 기구였죠. 시종일관 범국가적 기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기문 씨의 말입니다. 미세먼지 범국가기구는 여러 정당, 산업계, 시민사회 등까지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아마도 범사회적이라는 말 때문에 이것을 포괄하는, 하위에 두는 이런 식의 응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든 그 위에 있는 범사회적 기구를 포괄하는 그 상위에 있는 범국가기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기문 씨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후변화 등 국제 환경 문제를 오랫동안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에 도움이 될 기회를 주어서 기쁘다. 국제 문제라고 하고 있죠. 대통령께서 전폭적으로 미세먼지 범국가 기구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다. 역시 범국가 기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브리핑은 2019년 3월 17일자 브리핑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오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미세먼지 범사회적 기구 구성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다. 범사회적 기구인 것이죠. 면담은 지난 3월 8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제안한 미세먼지 범사회적 기구 구성과 위원장으로 반기문 전 총장을 추천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제안을 수용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됐다.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손학규 대표가 제안한 것은 미세먼지 범사회적 기구로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맞는 것인가? 앞에서 보았듯이 3월 8일에 손학규 대표는 범국가적, 범국민적, 범사회적 기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가 뭐라고 했든 간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이 중요하겠죠. 그들의 조직사회에서는 문재인 씨는 3월 12일에 범국가적 기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노영민 비서실장이 범사회적 기구로 바꿔버린 것이죠.
그런가 하면 청와대 브리핑 3월 12일자 내용에서도 역시 범국가적 기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확인이 되고 같은 날 청와대 영문 홈페이지에도 범국가적 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기문 씨도 범국가적 기구라고 하고 언론 보도도 범국가적 기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3월 17일 노영민 비서실장하고 부대변인 한정호의 브리핑, 거기에서 범사회적 기구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결국 노영민 비서실장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야기한 범국가적 기구를 비서실장이 범사회적 기구로 고쳐버렸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노영민 비서실장은 문재인이 아니라 시진핑의 부하인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범국가적 기구를 만들라고 한 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인데 범국가적 기구가 생겨버리면 중국이 싫어할 겁니다. 중국이 껄끄러워하겠죠. 그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진핑을 위해서 문재인의 의사를 무시해버리고 청와대의 브리핑이 문자로서 분명히 지금도 게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마음대로 고쳐버린 것이죠. 대단한 비서실장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바람에 반기문 씨는 이제 또다시 거의 2년 만에 다시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문재인도 아니고 문재인 비서실장, 그가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남의 말 안 듣는 사람을 만나고 돌아갔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